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CPAC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CPAC은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의 약자로서 명실공히 미국 최대의 보수 정치단체의 그 총 모임입니다. 원래 이 CPAC은 두 개의 다른 단체가 이제 합쳐져서 그 하나의 모임이 된 건데, 그 기본 그 틀은 1960년대부터 미국의 그 기성 정치인과 사회 각계각층의 그 보수 리더들의 그 집합체였던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젊은 청소년들의 보수 단체였습니다.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 1960년대부터 쭉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1974년도에 이 기존 그 성인 정치인들이 우리 젊은 그 이 보수층도 열기가 뜨겁고 한데, 이 친구들과 같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쭉 좀 키워주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1974년도에 처음으로 이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 이 젊은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CPAC이라고 이름을 진 게 그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 1974년도 당시에 그 첫 번째 CPAC 기조연설을 레이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그 80년도에 이제 그 출마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 보수의 상징입니다. 미국에 지금 최근에 그 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이 보수의 아이콘이 돼 있죠. 레이건 대통령이.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 뭐니 해도 이 하이라이트는 이 대통령 연설입니다. CPAC에서. 그래서 그 이번 CPAC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그 CPAC이 열릴 때 공화당이 이제 그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와서 이제 쭉 연설을 하는 게 그 통례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오늘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CPAC의 그 이 요점, 여태까지 그 이틀간, 지금 뭐 이틀 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쭉 온 것을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따 오늘 오후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면 그 연설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해서 또 나중에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가 씩씩하게 영상을 제작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액이라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취향과 그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그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지금까지 그 CPAC에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은 하지 않았어도 뭐니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CPAC에 뭐 완전히 지금 그 왕으로 군림한 거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요점은 본인이 그 2024년도 대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성 연설이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백악관에 다시 그 재입성을 했을 때 국가를 어떤 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그 비전,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금 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실추되어 있는 미국의 그 명예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이러한 그 스트래티지를 그 요점으로 해서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 뉴스는 인류 그 의회 난입 사건과 연루돼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무죄인데, 이것을 지금 이 중에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판결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류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다수를. 물론 그 중에서 몇 명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Federal Penitentiary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연방 이 감옥에서 매일 밤마다 미국 국가를 합창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전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 국가를 합창하는 것을 전화 통화로 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말하려고 해서 이 미국의 국가를 부르는 것을 녹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 국가를 트럼프 대통령과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1.6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들이 합창한 그것을 아마 공개할 것 같은 그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이제 유엔 대사를 지냈던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공화당 후보입니다. 이 연설에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워키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하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소셜리즘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직 미 하원 의원인 강력한 맷 게이츠 의원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나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중범죄로 다루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직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미국의 각계각층의 침투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집결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고 보수가 힘을 합치면 상당히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연설을 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선거 캠페인 총 매니저를 지냈고 나중에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했죠. 이 스티브 배넌도 역시 중국의 미국 사회 침투의 심각성을 강조를 했고 중국과 산업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디커플링을 강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캐리 레이크 아리조나 주지사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본인의 아리조나 선거의 쓰라린 경험, 말도 안 되는 이 민주당의 현직 국무장관이 자기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표를 져가지고 자기가 주지사가 되는 이러한 희한할 꼴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부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몇 개는 소생 중에 있지만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캐리 레이크와 또 현재 바이든 정권의 오픈 보더 팔러시, 국경을 그냥 개방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마약과 불법 이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한다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포인트는 이제 갑자기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사업 몇 가지에서 은행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압력을 받고 지금 하든 비즈니스 한두 군데에서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고 통보도 없고 그냥 끊어버렸다 하는 이러한 민주당이 이런 정말로 야비하고 더러운 짓을 뒤에서 이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발설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 연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션 스파이서도 나와서 포럼을 리드를 했고 또 백악관 특별보좌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골카 박사도 나와서 이제 본인의 연설을 했고 또 흑인 여성인 캔디스 오웬 이 스피커죠. 이 사람도 나와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일일이 참가자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그 재밌는 사실은 언론이 역시나 또 거짓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023년 CPEC은 예년 CPEC과는 달리 중요한 보수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요. 이 언론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이크 펜스하고 드산티스 주지사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 펜스는 부시 계열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비즈니스만 평생을 하다가 70이 넘어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니까 아무도 러닝메이트나 뭐 이런 정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그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부시 트래디셔널 전통 공화당 세력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도 그렇고 또 첫 번째 그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고 그 엑산모빌의 그 회장하던 석유 회사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추천을 받은 거예요. 부시 쪽으로부터. 그런데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방이 그 백악관을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정계를 떠날지 아니면은 뭐 본인만의 그 당을 뭐 창당을 할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 꼬리를 계속 감추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CPEC의 그 미국의 거의 보수 단체의 3분의 2 정도, 70% 정도를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한 게 확실하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전통적인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부시 공화당 측이 이 공화당과 보수 단체의 3분의 2를 트럼프한테 뺏긴 겁니다. 70%를.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같은 사람은 부시 계열인데 더 이상 자기가 꼬리를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의 그 이 줄 이쪽이 그쪽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그 서포트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뭐 직접 시사는 못하죠. 그래도 그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리고 드산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론이 계속 떠드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뭐 마이크 펜스가 출마한다, 전직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도 출마한다, 뭐 드산티스도 출마한다. 물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출마 선언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깔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정말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나온다고 해도 현재 출마 선언을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뭐 이기고 대선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느냐 공화당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오죠.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15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그거는 거기 나와서 트럼프와 마주 서서 나란히 서서 디베이트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트럼프가 티켓을 거머쥐었을 때 대선 티켓을 자기를 뭐 내각에 혹시 뭐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줄 수도 있고 뭐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 뭐 책을 쓴다거나 연설한다거나 할 때 전직 그 공화당 대선 후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것도 이력이 한 줄 가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트럼프를 누를 가능성이 있어서 나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그 선동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심 TV를 주변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